오늘 주요 뉴스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도 확대, 한국은행 공급 대책 확신 조약.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3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가 대출 한도 규제와 같은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공급 대책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전선, 해저 케이블 2공장 착공,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거점될 것. 대한전선이 해저 케이블 2공장 건설에 착수하며 에너지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본격화합니다. 충남 당진시 아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진행된 착공식에서 송종민 대표는 이 공장이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발전하는 기찻길 생긴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서 40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40건의 과제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는 전기 만드는 기찻길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젯밤도 투쟁 예상 못한 금감원 발표 순간화. 환호. 정부와 여당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이번엔 추진하지 않겠다고 전격 발표한 순간 국회와 관련 부처에서는 예상치 못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정대는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 보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자재가 핑계로 가격 올리더니 국세청, 식품, 외식업계 정조준. 국세청이 식품, 유통, 외식 등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인상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업체들을 정조준한 것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 의지를 보여줍니다. 지난해 자살 사망 일평균 40.6명, 13년 만에 최대.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 6.4% 증가했습니다. 이는 1일 평균 40.6명에 달하는 수치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률 증가 추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미글로벌 중동서 주택 인프라 건설 470억 수주. 한미글로벌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이 발주한 공동주택 및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공사감리 용역 3건, 총 310억 원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린 리아드 그룹 세븐 프로젝트 PM 용역 160억 원 등을 수주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백선필 LG전자 상무 모든 가전 시니어 제품 라인 확대. LG전자가 시니어 소비자 전용 LG 이지 TV 출시를 기점으로 향후 모든 가전의 시니어 전용 제품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선필 LG전자 TV 상품기획 담당 상무는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시니어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이들을 위한 가전제품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거실 앉아 차 상태 체크, 제어 삼성 현대차 홈투카 시동.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가 서비스 협력을 통해 홈투카 연동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사물 인터넷 스마트싱스를 통해 집에서 현대차나 기아 차량의 시동을 켜거나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세수 결손 추경보다 2조 늘어 세수 오차 12.5조 원. 올해 세수 오차 규모가 지난 6월 예상한 10조 원보다 2조 원 넘게 늘어난 12조 5천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영일 1차관 주재 세입 예산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올해 세수 재추계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이어 이유도 15%, 미국 한국 차에만 25%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 유럽연합, EU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15%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 관세율 15%를 확정한 것을 고려하면 주요 자동차 수출국 가운데 한국만 여전히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애플 이후 디지털 시장법 폐기해야 삼성과 차별도 불공정. 애플이 유럽연합, EU의 디지털 시장법 DMA 폐기를 촉구했다고 25일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EU 집행위원회의 공개 의견 수렴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DMA가 삼성전자와 같은 경쟁사와의 차별을 초래하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2분기 성장률 3.8%, 소비 지출 급증에 2년 만에 최고치. 미 상무부 산하경제분석국 BA는 25일 발표에서 미국 경제가 소비 지출 증가에 힘입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3.8%를 기록,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정부 셧다운 장기화 미 경제 추락시킬 수도 NY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예산 연장을 위한 민주당 지도부와의 협상을 거부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를 추락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기후 위기는 사기 다음날 시진핑 기후 수호 자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위기론을 세계 최대 사기극이라고 비판한 다음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기후 수호자를 자처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이 채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FBI 국장 IC 총격범 이민 단속 요원들의 저격 공포 유발 의도.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25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이민 세관 단속국 IC 건물에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IC 단속 요원들에게 공포를 안겨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군 새로운 반격 작전 정보 받아 미국 지원 필요?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이 계획하는 새로운 반격 작전에 관한 정보를 받은 후 미국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입장 변화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 쿡 이사 해임 시도 멈춰야 미 전직 경제수장들 의견서. 미국의 전직 경제정책수장들이 미 연방대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패드 연준 이사 해임 시도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연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요청입니다.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21만 8천 건, 2개월여 만에 최저. 미 노동부는 지난주 9월 14, 20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4천 건 감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중순 이후 2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